지금 얘기할 거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최근에 간호협회에서 준법투쟁을 나선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 안 되니 다른 일거리를 좀 찾은 것 같은데, 저의 좀 삐딱한 생각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추측을 해보자면은 그냥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듯 보여주기, 이런 인상을 깊게 받았거든요. 일단 불법의료신고센터 보면은 회원복지 라는 문구가 보이죠. 신고센터는 등록된 회원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협회비 낸 회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이 아니면은 내 알 바가 아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면은 우리가 챙겨줄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협회비를 안 내는 사람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을 때 비회원은 간접비 명목으로 보수교육 추가 비용이 더 나가거든요. 회원분들만 이렇게 받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꼬우면은 네가 회원가입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간호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 회원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비회원에게는 어떻게든 협회비만큼 그 차액만큼 수금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차별을 두겠다는 게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다는 것에 진정성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메인으로 다룰 거는 이제 신고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 협회에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건데, 워딩 하나하나를 조금 따져보려고 해요. 대본까지 준비해 가지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는 그런 간담회이기도 해가지고 당연히 저 대본들이 워딩 하나하나를 검수해가지고 더욱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 텍스트를 다 따왔어요. 벌써 9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준법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공공연하게 불법 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 모두가 놀랐고 1만 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파악했다. 아니, 이전만 해도 피해 문제고 여러 기사들, 여러 불법 행위들 뉴스로 많이 나왔잖아요.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치 이제 안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제 나름대로 해석한 속뜻은 일단 과거에도 이런 게 자행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 이제 이런 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간호법 통과가 안 되었으니 협회가 존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아니라면은 왜 굳이 이제 와서 이런 걸 시작하는지도 의문이고, 추후에 설명할 부분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도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이제 인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이런 느낌으로 워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한 설명에 왜 이전에는 안 했냐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이런 단어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모호한 법조항을 이렇게 얘기했고, 명백한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명백한 8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백한이라고 워딩을 한 게 조금 놀랍습니다. 이제 명백한데 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안 하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했을까요? 국민신문고가 국민청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중에 잘한 것은 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4개의 기관을 했대요. 아까는 81개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4개만 했다고 합니다. 77개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적극적인 대응인가 싶은데, 개인이 신고하면은 신원이 특정되고 병원이 그 개인 상대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협회가 대신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왜 굳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했을까 싶네요. 일단은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자면은 병원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거기에 딸린 입이 몇 개고 하니까 척질 순 없고, 간호사들의 어려운 현실은 어떻게든 해소는 해줘야 되겠고, 여론 달래기 그런 느낌이죠.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신고한 곳이 국민신문고. 도대체 여기다 한 게 무슨 소용있나 싶습니다. 이게 과연 적극적인 대응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봤던 뉴스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2018년에 있던 뉴스입니다. 37대 회장님이 취임했을 때 얘기한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 이게 18년에
나온 내용이에요. 18년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5년 뒤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 간호 인력 위반 의료기관도 신고 조치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노동부 협조하에 간호사 부당처우 즉각 대처,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8년에 무려 5년 7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5년 7개월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왜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것일까? 왜 하고 있을까요? 진짜 그걸 생각하면은 보여주기식 느낌이 아닌가, 그런 인상이 너무 들었어요. 신고센터를 운영해도 이게 협회장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크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개선되고 있지 않을지는 제 생각에는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경찰이나 아니면은 검찰에 가서 바로 고발이 가능하거든요. 검찰 고발도 가능해요. 이렇게 수사 권한이 있는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국민신문고에다 했을까? 이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간호사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안 됐냐 이런 얘기를 협회에다 하면은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듯이 올렸으나 국민신문고에서 안 해준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신고하고 했다. 욕하려면은 국민신문고에 가서 욕해라. 이렇게 이제 좀 화력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고발의 주체가 협회가 돼버리면은 협회랑 병원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될 거잖아요. 의료기관하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협회는 가장 큰 단체고 하니까 그 정도 좀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지 않았나. 이제 무엇이 의료기관을 오만하게 만들었나. 그리고 법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거가 그 간호법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5년 전에도 했던 얘기죠. 5년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5년 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라는 거대한 조직과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은 이 인간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다. 이 인간들을 욕해달라.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현 상황이지만 저희 간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회원이라고 잃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신고로 인해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운영, 지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회원들만 신고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을 위해서 좀 할 거다. 그런 스탠스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굳이 왜 회원이라는 워딩을 썼을까요? 왜 간호사가 아니고 회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대본까지 써가지고 얘기하는 곳인데 굳이 회원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범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노무자문센터와 함께 회원들의 권리, 그렇죠, 회원들, 중요하죠. 회원들 상담 등을 통해 상담 등 이거에 좀 풀어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비회원한테도 협회비만큼의 그걸 뜯어나가는데 왜 굳이 회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영향력을 위해 가지고 회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워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회 회원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다, 이 정도로 단합이 되고 우리에게 이 정도의 표가 있다, 우리가 단합하면은 이 정도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좀 펼치기 위해 가지고 회원이라는 그런 문구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좀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센터에 들어가 봤어요. 센터 밑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보통 보험 가입하면은 특약사항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제일 밑에 자그맣게 중요한 것들을 자그마한 글씨로 막 해놓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제일 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이고 가정적인 답변이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 공식 의견으로서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한 얘기 아니다. 얘네들이 한 얘기다.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지만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얘네들이 한 것이다.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제한, 자주 하는 질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회원들에 대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노무사, 변호사도 본인들의 컨설팅 비용,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한적이고 가정적인 답변을 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참고 자료가 아닌 이제 실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얻고 싶으면은 돈을 더 내라, 그런 취지가 아닐까. 불법 의료 같은 이제 신고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거나 법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보험 상품도 가입 고려해봐라, 그런 취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한 게 상담 법적 절차, 자문받을 수 있다 얘기하고 62만 간호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간호사는 5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허를 보유 중인 간호사는. 근데 여기서 12만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전 주제에서 얘기한 게 간호학과 전체 학생들이 약 3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24년에 입학하는. 그래서 그 한 학년에 3만 명 전국에 학생이 되니까 곱하기 4학년 하면은, 그래서 62만의 간호인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만의 덩치가 있다, 그런 걸 좀 어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회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수교육은 매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유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9년에는 비회원이 35,75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14만으로 딱 떨어졌는지는 신기하지만은 14만 명 중에 교육 대상자가 7만 3천 명밖에 안 됐대요. 이제 직접비는 모두가 내는 것이고 간접비만 비회원만 내는 것이죠. 여기서 보인 이 소개는 이 인원과 이제 간접비 5만 8천 원 가까이를 곱하면은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기가 힘들어요. 이때 19년에는 간호사가 37만 명이거든요. 활동 간호사는, 병원 간호사는 20만 2천 명이고 비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6만 3천 명.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인 간호사는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2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은 대충 때 넘어가고, 다음 22년에도 23년에도 이렇게 엄청 어렵게 보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뒷자리들이 다 이상하게 나와 떨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산출하는지 자세한 것도 없고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역사 같은 거 보면은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 어느 인력, 뭐 만약에 강사료라고 하면은 강사료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어떤 촬영팀, 이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촬영팀에 대한 그런 비용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통 하는데 그냥 인건비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하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추론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과였거든요. 그때 나름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였다면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퇴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능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유추를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지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와 다르게 뭐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계속 회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거 보니까 회원 등록 비용이 상당히 좀 간절해 보인다 그런 인상이 들더라고요. 회원만 챙기는 듯이 보이면서 어떤 목적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62만 간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어지는 브리핑인데, 지난 5월 18일부터 간호사 준법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진행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요. 주로 익명으로 신고가 되는데 익명으로 신고된 14,500여 건 중에 병원 실명이 신고된 개소수는 386개, 신원이 특정되었다. 그런데 신고를 4개만 했다? 아닌가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신고 패턴을 분석했는데 피해 간호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피해는 그렇게 너무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 알고 보니까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불법의 온상이었다. 특히 병상수가 낮은 병원들의 간호사들이 그런 걸 좀 당하고, 모든 간호사가 모든 근무 시간에 의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이번 신고센터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아까 그 협회장님이 얘기할 때 전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곳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간호사가 법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관자이며 그 법을 어기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간호사들은 법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경기도 소재의 A병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사연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중요한 부분만 나름 줄을 끄왔어요. 병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리낌 없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장 이렇고 이번 준법투쟁을 통해서, 그렇죠, 이번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과거에는 몰랐고 이번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는 지난 6월 20일 이렇게 의료기관을 선별했습니다. 선별. 많은 기관이 신고되었는데 4개를 굳이 선별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협회 측에서. 이 4개의 기관을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81개 의료기관을 법률 및 판례 검토 등 내용 정리를 분류하는 중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신문고에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준법투쟁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걸 몰라서 물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연대경익교에서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법을 또 언급합니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지만 50일째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신고하니까 50일째 계류 중이죠.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검찰에다가. 돈도 뭐 많이 보시는 그런 기관인데 왜 굳이 여기다 신고를 하셨을까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협회는 얘기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두들겼는데 50일째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부할 책임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을 쓴 거 보면은 결국에는 협회는 할 만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해줬다.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워딩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는 중이다. 증거자료를 내놔라.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계속 개요 중입니다. 해당 기관에 입첩하지 않고 해당 기관이라 하면 아마 수사기관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익위원회가 방치 플레이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제 국민신문고 노동부에 도둑했지만은 현장에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당행위로 당한 이런 간호사들을 회원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보호체계, 회원을 자꾸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리핑까지 봤는데 이게 15분짜리 영상인가 16분짜리인가 영상인가 그래요. 거기 나온 진짜 의문이 드는 게 왜 직접 검찰에 고발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변호사가 직접 그 노란 봉투 큰 거 딱 해가지고 고발장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협회는 검찰에다 고발 안 하고 국민신문고에다가 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협회가 직접 고발을 하면은 협회랑 병원에 고도해서 이제 의료기관에 이익이 되는 이제 관련 인물들 그런 이해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신문고에 이야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거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해준 국민신문고에 가서 항의를 하시라.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52일째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래된 얘기죠. 52일이 아니고 사실 더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조금 씁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